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 회의실에서 당신이 의견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신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는 순간, 동료가 당신 앞에서 대놓고 너 머리 스타일 참 특이하다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웃음을 주고받는 순간, 카톡방에서 당신이 진심으로 한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정작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호응하는 순간, 그런데 정작 이런 상황을 문제 삼으려고 하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장난인데. 왜 그래? 이런 말만 돌아오죠. 그 순간 당신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사 경희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분명 누군가로부터 만만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그 불편한 감정은 정확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내담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무시당하는 건 당연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요. 제가 옷을 이상하게 입어서 그래요. 제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말의 기원을 찾아보면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 비하의 말들이 사실은 바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에요. 내담자분들은 그 순간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동시에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그 부정적인 메아리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 너 공부 못한 건 사실이잖아.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보는 건 맞잖아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당신이 맞아. 내가 무시당을 만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본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무시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심어놓은 왜곡된 메아리일 뿐입니다.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깨져 있거나 비뚤어져 있으면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죠. 그럴 때 거울을 보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거울이 문제일까요? 당연히 거울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왜곡된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당신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당신에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과 당신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람. 문제는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대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착하게 대할 때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착함을 약함으로 오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후자의 경우 당신이 성실하게 잘해줄수록 아, 이 사람은 호구구나.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해도 가만히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당신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런 무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보는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 탓인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자책하던 분들이 그 부정적인 메아리의 진짜 기원을 깨닫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목소리가 사실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진짜 무시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애매한 상황에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정말 확실한 신호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화에서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을 먹으러 갈 때 당신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냥 주문해버리거나 커피를 시킬 때도 당신이 뭘 마시고 싶은지 관심도 없이 그냥 사와버리는 거죠. 약속을 잡을 때도 당신의 스케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립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당신이 뭔가 말을 할 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카톡방에서 당신이 진심으로 한 말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다가 다른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호응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왜 내 말은 답도 안 해? 라고 하면 너 너무 예민하다. 왜 그러냐는 식으로 오히려 당신을 문제 삼습니다. 사실 무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행동이 지적당하면 항상 내가 뭔가 잘못됐어라는 방식으로 화살을 돌린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이 예민하다거나 이상하다는 식으로 몰아가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정말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그 사람이 단순히 무신경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신호를 기다려보세요. 생각은 반드시 언어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당신에게 선을 넘는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너 머리 스타일 되게 특이하다. 너 공부 못한 건 사실이잖아. 사람들이 너를 약간 이상하게 보는 건 맞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런 말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함으로써 당신의 사회적 위치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놀랍도록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에요. 마치 자신이 옳고 당신이 틀린 것처럼 자신이 당신을 위해서 쓴소리를 해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태도가 정말 교묘한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혹시 정말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설령 조언을 한다고 해도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시하는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무시당하는 관계 패턴에 들어가면 당신이 아래에 있고 그 사람이 위에 있는 권력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한번 굳어지면 나중에 이 벽을 깨는 것은 정말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상사는 점점 더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동료들도 그 상사의 태도를 보고 당신을 비슷하게 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선을 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매운맛과 순한 맛이라고 부르는 방법들인데 상황과 당신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매운맛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너 머리 스타일 특이하다라고 하면 너도 특이해라고 바로 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톤이에요. 화를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듯이 하는 거죠. 너 거울 좀 봐봐. 얼굴이 왜 그래라고 하면 너나 거울을 봐. 왜 내 얼굴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라고 받아치는 겁니다. 너 되게 웃기다라고 하면 내가 더 웃긴데라고 대답하고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실제 약점을 건드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 공부 못한 건 사실이잖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수학은 잘했지.
내가 너보다 운동을 잘하잖아. 그래도 내가 너보다 사람들이랑은 잘 지내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정확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공격을 막아내고 당신이 그 사람의 무시를 이미 알고 있으며 당신도 똑같이 맞받아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방에이지국이고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는 교육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한 순한 맛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람의 눈빛만큼 매서운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색하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물어보세요. 특이하다는 게 무슨 의미야? 웃기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 말이 정확히 뭘 뜻하는 거야? 이렇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톤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당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 사람이 뭘 정색하고 그래? 그냥 농담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특이하다는 게 뭔지 몰라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야. 농담이라면 재미있어야 하는데 뭐가 재미있는 건지 설명해줘라고 답하세요. 이런 대응의 핵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해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자신이 한 말을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선을 넘는 바로 그 순간에 대응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따지려고 하면 언제적 일을 가지고 그러냐, 너 기억력이 정말 좋다는 식으로 또 다른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사자 7, 8마리가 물가 근처에 있는데 악어 한 마리가 실수로 물 밖으로 나온 상황이죠. 몸집으로 보면 사자들이 악어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악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대항하는 자세를 보이면 사자들은 배고프지 않은 이상 잘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자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악어의 턱에 물리면 사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침해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맞대응을 한다면 갑자기 자신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아무나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 선택합니다. 굉장히 착하고 양순한 사람, 공격하지 않는 사람,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골라서 무시하고 그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그들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나도 당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직접적인 무시보다는 과도한 부탁을 통해 당신의 경계를 시험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하는데 그 내용이 명백히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거나 당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인 경우 말이에요.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좀 무리한 부탁이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관계를 고려해서 해주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당신이 착한 마음으로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그 사람은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부탁을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요. 그리고 점점 더 과도한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긴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때는 좀 안 되겠는데 내가 8시까지 바빠서 그거 좀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럼 90쯤 해주면 되겠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80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절하기 더 어려워지죠.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지만 감정적이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핑계나 이유를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대면 상대방이 그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려고 들거든요. 그런 거면 내가 도와줄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그냥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파고들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내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 철벽을 쳐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기 어려워하세요. 특히 관계 지향적인 분들일수록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정하게 대해야 할 사람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할 목적으로 혹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대해도 그들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착함을 약점으로 여기고 더욱 심하게 이용하려고 들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는데 진정한 착함이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에게는 좋게 대하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적절히 대응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무시가 쌓이고 쌓여서 한 번에 폭발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크게 화를 내거나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상황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당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초반부터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선을 넘어오는 순간마다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훨씬 현명해요. 작은 불씨일 때 끄는 것이 큰 화재가 되기 전에 막는 것보다 쉬운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당신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거든요.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공격적이고 까칠한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애초에 당신에게 접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당신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훌륭한 인격에 적절한 보호막을 씌워줄 때가 된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보는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무시할 만해요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상담이 진행되면서 점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가 바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말이 진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말들,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저것도 안 돼,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봐 이런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왜곡된 시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특히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사나 동료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당신을 질투하거나 당신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실제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나 형제자매가 당신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패턴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특히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왔다면 그것이 당신의 내면에 깊이 박혀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목소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해. 이런 말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니 의식적으로 그 목소리를 바꿔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새로운 목소리로 말이죠.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연인이 당신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할 거예요. 당신의 단점을 지적한다고 해도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만약 연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런 패턴을 깨닫고 변화를 시도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평소에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당신이 갑자기 당당해지는 것을 보고 당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요즘 이상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던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변화가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고 지지할 거예요. 당신이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어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카페에서 주문할 때 정말 원하는 메뉴를 주문한다거나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정말 바쁘면 솔직하게 오늘은 어려워라고 말한다거나 이런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잘 돌보아야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도 자신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당신은 정말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거예요. 바로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가짜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라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관계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몇 명의 사람과 맺는 관계가 당신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맺는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를 통해 당신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상대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반응과 행동을 바꾸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계속 무시당는 상황을 견디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쏟기보다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굳어진 패턴을 바꾸는 것,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고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며 당신의 경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달라진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는 모습,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당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변화를 응원합니다.